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현재 시장을 이 반등에 성공을 시키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돌파를 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우리 시장에 확실한 주도 섹터가 있습니다. 주도 섹터 안에서도 주도 종목들이 다수 출현을 하면서 현재 시장을 좀 이끌고 가는 그런 주도주의 모습들의 출현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섹터의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섹터냐 하면 바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섹터입니다. 자, 현재 LNF 같은 경우가 전고점을 뚫고 또 신고가 영역으로 52주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SKIT라든가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들이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대장주로 치고 가는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 섹터의 주도 종목들을 반드시 체크를 하고 공략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공략할 자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한 제가 종목들을 좀 서머리 해 놓은 데가 있는데요. 여기 있죠. 자, 여기 일단은 국내 이 배터리 제조 3사가 있죠. 대기업들이고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소송권으로도 그렇고 또 고점 대비 하락을 한 이후에 좀 횡보를 하면서 강하게 상승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삼성 SDI는 다시 추세를 우상향으로 잡고 있는 반면에 또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관련한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탄력이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조사 3사 이 대형주 우량주격에 속하는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소재 중에서도 양극재와 음극재를 만드는 업체에 이 반등이 강하고 또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 종목씩 좀 체크를 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부터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과 분할 상장이 됐죠. 두 종목이 이제 분할 상장이 되면서 따로따로 종목이 좀 움직이고 있고요. 자, 에코프로 BM이 먼저 신고가 영역으로 전고점을 뚫고서 이 조정 구간도 없이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가장 강한 시장 주도주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했던 에코프로도 아래쪽으로 분할 상장 이후에 좀 빠졌지만 결국에는 또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에코프로비엠이 현재 양극재 관련해서는 2차 전지 배터리 소재주 중에서 가장 강한 시장 대장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자, LNF도 마찬가지로 전고점을 뚫고 갔습니다. 현재 강한 종목의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고, 물론 거래가 더 터지진 않았지만 계속 고가놀이 패턴을 보여주면서 이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죠.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한 모습이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양극재를 만들고 있고 이 3사 국내 3사 모두 납품을 하고 있고요. 또 테슬라 Y 이 모델에도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도 이런 아래권에서의 행보 구간 박스권을 만들고 돌파를 했죠. 제가 여기 돌파 나올 때 이 자리에서 이제 매매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전고점 돌파를 해내진 못했죠. 자, 그렇다면은 이 종목도 이 돌파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또 이 회사만의 특화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 아르헨티나인가요? 그 리튬 호수 있잖아요. 35조 원의 가치가 있다라는 리튬 호수 관련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주가의 상승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이 소재거리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요. 자, 코스모 신소재도 이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이 종목도 최근 들어서 엄청난 탄력을 보여주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까지 터뜨리면서
또 떠오르는 2차전지 배터리 소재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대형 3사에서 좀 이 M&A 관련한 이슈가 살짝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좀 반영을 해서 상승이 나오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SKC 같은 경우는 동박 관련해서 대장주라는 말씀을 제가 종종 드렸고요. 저는 여기서 이 거래 정지 이후에 여기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동박 관련해서는 이제 대장주로 움직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전고점을 뚫고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동박 관련해서 솔루스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결국에는 전고점을 돌파를 해냈죠. 자, 이렇듯 이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진 머티리얼주도 이제 3등적격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알루미늄 박 관련해서는 DI 동일이 가장 좀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사마 알루미늄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총이 좀 가벼워요. 이 종목은 시총이 한 1600억 대이기 때문에 진폭이 좀 크죠. 조정이 나올 때도 깊게 나오고 상승이 나올 때도 급등이 나오는 그런 좀 진폭을 크게 가져가는 좀 가벼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박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DI 동일이 대장주, 이 사마알루미늄이 이등주격으로 움직인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해질 첨가제 관련해서 이 국내 3사에 모두 납품을 하고 있는 첨보가 이 전해질 첨가제 관련해서는 또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어요. 또 첨가제 이제 전해질 관련해서 이 실리콘 음극재, 음극할 물질을 국내 유일 업체로 이제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대주전자 재료인데 이 종목도 또 전고점을 뚫고 가고 있습니다. 첨보와 대주전자 재료가 첨가제 관련해서는 이제 대장을 서로 좀 주고받으면서 치고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첨보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해액 관련해서는 동아기업 또 솔브레인 정도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나노 신소재, 뭐 한솔 케미칼은 이제 분리막 관련한 종목이죠. 자, 분리막 관련해서는 SK 이노베이션이 SK 아이테크놀로지입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가 가장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공장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장이 완공이 된다면 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을 반영하듯이 상장 이후에 좀 하락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막 관련해서는 이 SK 아이테크놀로지가 가장 대장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한솔케미칼도 물론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정고점을 좀 뚫지는 못했고요. 자, 이렇듯 2차전지 배터리 관련한 이 소재, 또 분리막, 전해질, 뭐 전해액, 첨가제 관련한 이 종목들이 대부분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고점을 뚫고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실히 시장에서 가장 강한 주도 섹터, 이 주도주의 모습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종목별로 또 조금은 깊게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자, 현재 가장 강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이 종목들은 2차 전지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를 좀 만드는 회사인 LNF,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뭐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스 신소재가 가장 좀 주도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첨가지 쪽에서는 이제 첨보가 좀 가장 강해 보이고요. 동박 쪽에서는 SKC가 좀 가장 강해 보입니다. 자, 이렇듯 이 주도 섹터의 주도주의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한 이 소재주들을 그럼 공략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LNF를 좀 대장으로 저는 굉장히 강하게 좀 보고 있는데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마다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전고점을 거래 실으면서 돌파 이후에, 자, 거래가 터지면서 돌파 이후에 상승을 강하게 줬죠. 자, 이 자리에서도 전고점을 뚫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줬다가 다시 그 자리를 지지해주고 재돌파가 일어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봉상의 모습으로 봤을 때 현재 3차 파동 구간이 다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 이후에 연장 파동 구간인데 제가 3차 파동 이상에서는 웬만하면 매매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근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 테마나 이슈, 재료거리를 통해서 빠르게 급등이 나왔다가 어느 정도 조정 구간, 뭐 한 2주나 3주, 길게는 한 달 정도 조정 이후에 바로 또 급등이 나오고 다시 또 뭐 한 달이나 2주나 뭐 두 달 안에 또 반등이 나와서 이 반등의 속도가 굉장히 파동의 속도가 일찍 나오는 종목들, 그러니까 좀 테마성이 강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관련해서 이 주도주로 치고 나가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약간은 중소형주가 아닌 중대형주 격에 속하는 이 추세 우상향을 하는 추세 추종을 하는 그런 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관점을 좀 달리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좀 예를 들자면 HMM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HMM도 여기서 이 팬데믹 이후에 급락을 했다가 이때부터 이 물동량, 해운 물동량이 늘어나고 운임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부터 보자면 1차 파동, 2차 파동, 자, 1차 파동, 2차 파동, 여기를 3차 파동으로 봐도 4차 파동 이후에 더 상승이 나왔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에서 요 정도 구간까지의 상승 퍼센테이지가 대략 한 600% 됩니다. 650%까지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6배가 이상이 올랐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쪽에서 이런 박스권을 만들고 다시 그 자리를 돌파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얼마나 상승이 나온지 아시나요? 자, 이 위쪽에서도 거의 300% 가까이 반등이 나왔어요. 자, 200 한 70% 되죠. 자, 그렇다면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관련한 종목들의 반등률을 보면 대부분 한 300% 정도, 한 3배 정도 반등 나오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자, LNF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7배가 반등이 나왔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장 강한 대장주로 움직여서 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좀 살펴보면, 자, 여기서부터 반등이니까 지금 현재 한 400% 정도 반등이 나왔죠. 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살펴보면 지금 바닥권에서부터 체크를 해보면 자, 이 종목도 한 4, 5배 정도 반등이 나왔어요. 지금 3배에서 한 5배, LNF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상승이 나온 거죠. 그렇지만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는 2021년도보다 2022년도, 2023년도가 훨씬 더 이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실제로 LNF와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했죠. 연초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이 공장의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증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또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수요가, 대기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공장을 증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장 증설은 당장은 비용으로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차후에 공장이 완공이 되면은 그거는 전부 다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로 실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구간은 어떻게 보면은 HMM이 2차 파동, 큰 파동에서요. 1차 파동으로 한 7배 올랐다가 그 이후로도 거의 300% 올랐죠. 그러니까 2차 파동으로 큰 파동을 가기 위한 돌파된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시장이 이 주도 섹터에 이 주도주가 탄생한 2차 전지 배터리 이 섹터의 종목들에 힘입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준다면 시장과 더불어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관련한 이 섹터의 종목들은 또 크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전고점을 돌파를 한 이 주도 종목들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고 조정 구간에서 이런 고점 자리에 붙여준다면 충분히 또 매매 대응해 볼 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는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고점을 찍고서 많이 상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 시장 참여자들의 보수적인 관점이 만들어진다면 시장은 좀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종목들도
이 전고점 돌파된 자리에서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구간에서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시장 주도주이고 주도주들은 전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자리를 지지를 하고 반등을 하거나 오히려 강하게 치고 나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HMM을 포함을 해서 2차전지 배터리 소재주들의 과거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도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 돌파 이후에 지지되고 다시 반등을 하는 지금 구간도 충분히 그런 구간으로 좀 인식을 하고 대응해 볼 만한 그런 메리트 있는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미국 시장과 더불어 또 우리 시장의 움직임도 잘 살펴봐야 되고요.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이 확진자의 증가 추이, 또 감소 추이도 체크를 하면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당연히 하면서 이 종목 대응을 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도주들은 이런 고점 자리 돌파를 했을 때 이런 자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지지를 하고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2차 전지 배터리 이 소재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고 또 관련된 종목들 공부를 좀 하시고 시장 주도주이기 때문에 공략할 자리를 잘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해서 수익 많이 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